1월 3일 토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광명우스컵 금일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편성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안정감 있게 흘러갔었던 경주도 있었고요. 6라운드 윤진규가 힘을 썼습니다만 김한율에게 잡히면서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라운드 김한윤이 분명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현우의 희속감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최성국과 협공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유현우하고 김한윤의 힘대결에서 유현우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성국이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았고요.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박성근까지 들어왔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란히 줄 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박성근은 아쉽게 3차권 진입하지 못하면서 유현우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상 상당히 좀 좋은 결과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라운드들도 치열한 접전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라인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만큼 신중감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8라운드는 무려 결승전 진출한 선수가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영모, 이태원, 주정원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윤명호, 임대성, 강동주,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명호, 임대성, 강동주,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형모, 송정훈, 배준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일 저측이 나섰었던 김형모가 가장 먼저 결승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송정훈, 배준호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 김다빈, 오기호, 이태훈, 윤진규, 박준성, 김종현, 정혜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빠른 시속을 발휘 나갔었던 정경호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동주, 우성식, 신동인, 김한율, 김광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주도록 발휘 나갔었던 강동주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명호, 박윤아, 김우현, 박성근, 황정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명호가 주도록 발에 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미권서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은 윤명호 힘을 써봤습니다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명호, 임대성, 강동주,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 설명 전에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윤진규가 아무래도 임대성의 선행 활에 나가고 우성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박지영, 김주동, 문영윤, 박찬수, 노조 선수들 문영윤도 선행 가능하고 박지영도 선행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내선을 먼저 잡게 된다면 임대성 넘어서지 못하면서 윤진규까지 함께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임대성의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힘을 쓰는 윤진규가 막혀 나가고 우성식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임대성 힘을 썼습니다. 김현경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컨디션 괜찮았었고 윤진규는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게 김한율에게 잡히면서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추입을 당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은 우성식, 김용모 마크하면서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5% 부족했었던 3명의 선수 하지만 궁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성이 내선 잡게 된다면 박정 넘어서지 못하고 문영희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윤진규
임대성의 선행, 윤진규가 몰고와서 짧게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규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윤진규가 전혀 고전했어요.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우성식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윤진규하고 임대성, 윤진규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상 아무튼 경제 중심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윤진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땡큐죠. 하지만 이번 편성도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박정희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문영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수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주동이 쫓아 나서면서 노저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문영윤과 박정희 동반 입상 문영윤의 뒷자리 김주동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저서들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문영윤하고 박정희죠. 선행 나설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문영윤의 뒷자리를 김주동이 막혀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노저서들의 완승까지 충분히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선 잡을 수 있는 비노조 선행력도 갖춘 선수들입니다. 박정하고 문영윤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진규가 이들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성 김지영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력이 김한율하고 정혜권이 있는데 김한율 전일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윤진규 넘어섰습니다. 결국 결승 오랜만에 진출한 김한율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지영 앞선에서 힘을 쓰는 경주 펼쳐나갈 것 같아요. 이럴 정혜권이 막혀 나가거나 정혜권이 아무래도 끌어내가지고 김한율이 힘을 쓰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한율이 힘을 쓰면 김지영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의 경주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지영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에서는 김지영의 직선 취입발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채대 선두배 전일은 김한율이 취입이 나왔어요. 하지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김지영이 몰아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기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윤아가 버텨내고 김지영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지영과 박윤아의 동반 입상 박윤아가 때리고 오히려 김지영이 몰고 가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8.1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지영과 박윤아 박윤아하고 김지영이 친구들이긴 합니다만 함께 협공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신속 견주는 아니기 때문에 직선 취입발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승원 진입은 가능한 상황인 만큼 김지영과 박윤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지영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박윤아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최성국 마크로 갔습니다. 박윤아가 최성국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최성국이 힘을 쓰고 박윤아의 뒷자리를 전종원이 막혀 나간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노조 완승도 가능하죠. 김정은도 짧아요. 김한율도 선행 시속은 어중간합니다. 그렇다고 정혜권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는 입장 아니에요. 심상훈이 힘을 쓰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윤아가 넘어서고 최성국, 전종원까지도 협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최성국이죠. 전일 최성국 잘 쫓아갔습니다. 유은의 뒷자리 끝까지 마크 지켜내면서 몸싸움 펼쳐 나갔어요. 최성국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종원이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조 완승도 상황에 따라서 공략은 가능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김지영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박윤아가 버텨내는 작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끌어내면 정혜권까지 비노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훈하고 주정원, 김형모가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놓은 세 선수 여기에 주정원하고 김영곤, 임요한, 최창원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노저서들이죠. 반면 김용모 전일 저칭 나섰습니다. 이태원 취임 나왔었죠. 박철성은 다소 몸싸움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노조하고 비노조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용모 대단했습니다. 저치기 시속 상당히 좋았어요. 양견 홍석환 상대로 우성식까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용모하고 이태원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철성까지도 연합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주정원의 희소감이 상당히 좋아요. 주정원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정원이 힘을 쓰면 전 김영곤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저측이 나서거나 먼저 내선을 잡는 주정원과 김영곤의 동반 입장 쪽에, 주정원과 김영곤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정원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태훈이 받아서 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특선에서도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명보 활약에 나가면서 라인 전환 시도도 가능한 상황일 만큼 받아간다면 아무래도 주정원과 이태훈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이 뭐 이태훈, 김명모 협공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최창원과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주정원이 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영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주정원과 김영곤의 동반 입장 쪽에 주정원하고 이태훈이죠. 이태훈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주정원과 김영곤입니다. 주정원과 이태훈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주정원하고 또 힘대결 펼쳐 나갈 선수가 김형모죠. 아무래도 주정원이 내선 잡게 된다면 김형모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저측이 나서면서 유리한 견주가 됐었습니다만, 금일은 김형모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이태훈이 몰가서 직선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의 뒷자리를 박철성이 막혀 나갔을 때는 비너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태훈의 선정 가능성이죠. 김형모가 저측 타이밍보다는 힘을 쓰면 이태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고 박철성이 후미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이태훈하고 김형모, 이태훈하고 박철성 정도는 비너저 중심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내선 잡는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형모도 주정원이 내선 잡았을 때는 뭐 김형모도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주정원이 충분히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영과의 협공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노조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최창훈도 김영건 마크에 나갔을 때는 노조 완승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하고 이태훈을 양분해서 각자 라인 중심으로 한번 노려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라운드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콥 9라운드 오기오의 선행을 김연경이 몰고 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임대성의 선행 김연경이 몰고 가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기오 금일도 힘을 쓰는 견제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연경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오기오가 자리 잡는 김종현이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유현호 광명 스콥 7라운드 때 김한윤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다. 하지만 유현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말씀드렸어요. 유현호가 잡고 최성국, 김성근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한윤 못 넘는다 말씀드렸었는데, 김한윤의 타이밍을 유현호가 완벽하게 빼앗았습니다. 오기오 타이밍 유현호가 확실하게 빼앗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시속감 괜찮았었던 유현우가 연대세력 김우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주종원이 넘어서고 김우현이 끝까지 마크 놓치지 않고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연경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기호가 넘어가야지 김연경도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현우가 내선 잡아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넘기 힘든다는 점, 유현우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뒤늦게 김연경이 나오게 된다면 유연우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유연우하고 김우현, 유연우하고 김연경 양분해서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유기호가 힘을 씁니다. 김연경이 몰고 가고 김종현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유연우가 넘어서지 못하고 김우현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기호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연경이 웃을 수도 있고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의 선행력
경기 좋다면 김우현, 김연경 연이틀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취입은 가능하죠. 넘어서면 김종현까지도 비노조 완승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연경과 오기어예요. 김연경과 김종현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어의 선행 시속은 충분히 유현우가 극복해 나가는 김우현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노조 완승 가능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 30기 1위 윤명호 전일 많은 기대를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이 막혀 나가니까 직선에서 취입을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태원이 맘만 먹었었더라면 김지영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태원이 세게 넘어가지 않고 윤명호만 살짝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윤명호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직선에서 잡혔어요. 그 점 때문에 윤명호 입장에서는 다시금 선행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행 나서지 못한다면 김한율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 김한윤도 선행력 발에 나가다가 결국 유현우하고 힘대결해서 외선에서 병주 타고 날아갔었기 때문에 배준호가 떡하니 자리 잡게 된다면 김한윤이 힘을 쓰고 강동주가 쫓아 나서는, 혹은 강동주가 서두르고 김한윤이 몰고 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윤명호가 이들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긴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한윤의 선행감도 만만치 않다는 점,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본인도 뭔가 저치기보다는 보여주기 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홍석환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홍석환하고 윤명호의 동반 입장 쪽을, 홍석환하고 윤명호의 동반 입장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명호가 짧게 젖히면 홍석환이 취입이 못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린다는 가정하에 홍석환의 직선 취입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윤명호하고 홍석환의 동반 입장이 아닌 홍석환하고 윤명호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김한윤이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홍석환하고 김한윤의 동반 입상을 함께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홍석환의 직선 취입발 쪽 복승 중심으로 하되 홍석환과 김한윤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한윤이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만큼은 내선을 먼저 잡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동주가 힘을 쓰는, 전일 힘을 썼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했어요. 하지만 김한윤이 힘을 쓰면 강동주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고, 윤명호가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 김한윤을 넘어서지 못하는, 김한윤도 마크돼서 터닝 타이밍 잡았을 때는 11초 때 초중반 언저리 시속이 나옵니다. 윤명호가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김한윤하고 윤명호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좀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다라면 윤명호 수석 1위라는 점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일 봐선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 이래저래 힘을 쓰면 잡히거나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한윤하고 강동주, 김한윤하고 윤명호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힘을 쓰면 전 홍석환이 윤명호 상대로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명호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입니다. 또 우승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볍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양기원이 전일 다소 힘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김형모가 젖히다 보니까 양기원 받아가지 못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양기원 정면 대결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 선배 박상훈이 있고 곽훈신, 김성군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양기원이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곽훈신이 따끈 자리 잡게 된다면 양기원, 박상훈, 박성근수로 자리 잡고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힘대결에서 정경호가 안재웅에게 취입이 아닌 저치기성
좀 2차구로 밀려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경호.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주돌발에 나가게 된다면 송정훈이라든지 김광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서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경호가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양견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송정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경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견하고는 정면 대결인 만큼 정경호하고 송정훈의 동반 입장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김광근도 10주 만에 출전인데 전일 쫓아가는 거 보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경호의 뒷자리를 오히려 김광근이 막혀 나가는, 힘을 써서 받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경호하고 정경호하고 송정훈의 동반 입장 쪽에 정경호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비노조 완승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양견 입장에서는 박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때리고 양견이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상훈이 때리고 양견이 몰고 갔을 때는 동반 입장 어려울 것 같아요. 정경호가 있기 때문에 양견이 직접 박상훈 달고 힘을 쓰는 전주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양견의 뒷자리 정경호가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견하고 정경호의 동반 입장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양견 입장에서는 정경호 따돌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박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견이 가면 박상훈도 막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박성군도 3차권에서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견 전일 다시 다소 아쉬움을 나겠어요. 한데 정경호하고 또 맞대결인 만큼 결코 쉽지만 않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안정이 전일 저측이 나서면서 정경호를 넘어섰습니다. 금일도 안정 입장에서는 김경환, 김종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재용, 신동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신동인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주정원이 김은 달고 넘어서다 보니까 신동인 때렸는데 사다 좀 고점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만큼은 때리기보다는 안정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안정이 김경환, 김종재 달고 쐈을 때는 신동인 힘든 겨자 될 수 있다는 점. 문제는 안정이 김종재, 김경환 중에서 누구와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마크는 아무래도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경환이 좀 더 안정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 같아요. 안정하고 김경환의 동반 입장 쪽, 안정하고 김경환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서 견주란 점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도 신동인이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정이 혼자 달아났을 때 신동이 선행이 아닌 호미권에서 따라 나서는 전개로 쫓아 나서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안정과 신동인의 동반 입장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안정이 신동인과는 아무래도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종재나 김경환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둘 다 못 쫓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마크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는 김경환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안정과 김경환의 동반 입장 쪽, 안정과 신동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경기력을 봐서는 신동인이 안정을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은 하죠. 김범준이 전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선행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신동인이 몰고 가고, 이석이 후미권 막혀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안정이 타이밍 기다리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범준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신동인이 짧게 출패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신동인하고 이석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동인하고 김범준의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발에서 올라온 김범준, 우수에서는 또 선행력 갖췄었던 선수입니다. 전일은 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힘을 썼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힘을 쓰게 된다면 신동인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살짝 출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신동인이 가게 된다면 이석과 협공
조금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보여줬었던 안정이 훌러덩 넘어서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재, 김경환 한 명과 호흡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전 김경환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4대 3 라인 맞대결이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어느 한쪽 라인 완승으로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